권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 속 일부 통치자들을 보면 그건 너무 순한 표현이에요. 자기 백성의 손을 잘라서 바구니에 담게 하고 적의 시체를 인형처럼 옷 입혀서 전시하고, 심지어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지도자들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손에 쥔 뒤에 서서히 괴물로 변해갔어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통치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물은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입니다. 벨기에 하면 보통 초콜릿이랑 와플이 떠오르시죠. 근데 이 나라 왕이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대량 학살을 저질렀어요. 1884년에 유럽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나눠 먹으려고 베를린에 모였는데 레오폴드 2세가 엄청 교묘한 전략을 썼거든요. 자기가 아프리카 콩고 지역을 갖겠다고 하면서 이건 순수하게 원주민들을 도우려는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국제 아프리카 협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단체도 만들어서 원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노예 무역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죠. 다른 유럽 나라들은 이 말을 믿었어요. 아니면 믿는 척 했거나요. 그래서 레오폴드 2세는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땅을 개인 소유로 갖게 됐습니다. 웃긴 건 이 땅 이름이 콩고 자유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레오폴드가 원한 건 딱 하나였어요. 이 땅에서 돈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거였죠. 처음에는 코끼리 상아를 팔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타이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타이어 만들려면 고무가 필요한데 콩고 정글에는 고무나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레오폴드는 눈이 번쩍 뜨였죠. 레오폴드는 포스 피블리크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일하게 했어요. 각 마을마다 고무를 얼마나 가져와야 하는지 할당량을 정해줬는데 이걸 못 채우면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벨기에 관리들이 뭘 했냐면요. 일 못하는 사람들 손목을 잘라서 모으게 했어요. 병사들한테 총알 한 발 쓸 때마다 손목 하나를 증거로 가져오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병사들이 총알을 사냥하는 데 쓰고 나서 할당량 채우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 손목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애들 손목까지요. 강제 노동 때문에 밭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졌고 전염병까지 퍼졌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요. 평생 한 번도 콩고에 안 갔어요. 벨기에 궁전에서 편하게 앉아서 명령만 내렸죠.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에 최소 500만 명에서 1천만 명의 콩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봐요. 당시 콩고 인구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들이 몰래 찍은 사진이랑 증언이 유럽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분노했어요. 결국 1908년에 벨기에 의회가 콩고를 국가 소유로 바꾸라고 강제했는데 레오폴드는 그 전에 자기 범죄 증거 문서들을 거의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1909년에 레오폴드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해요. 두 번째 인물은 고대 중국의 거랑입니다. 기원전 1600년쯤 이야기예요. 하나라는 중국 최초의 왕조였는데 거랑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이라는 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뜻이죠. 거랑의 생각은 단순했어요. 나라 전체가 내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거랑은 주변 부족들을 계속 침략해서 돈이랑 여자들을 빼앗았어요. 어느 날 정복한 부족의 족장이 살려달라고 빌면서 엄청난 미인을 바쳤는데 이름이 마리였습니다. 거랑은 마리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녀 마음에 들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을 하기 시작했죠. 궁전 안에 엄청 큰 연못을 파고 술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둘이서 그 안에서 놀았습니다. 문제는 이 술 연못을 비우려고 수천 명을 동원했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또 마리가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전국에서 최고급 비단을 모아다가 매일 찢어 보여줬어요. 비단이 그때는 금만큼 비쌌거든요. 그걸 장난감처럼 낭비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다 써버리니까 세금을 올렸고 백성들은 점점 가난해졌어요. 결국 상나라의 탕왕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랑을 쫓아냈습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라가 그렇게 망했어요. 거랑은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는 기원 후 54년에 겨우 16살의 황제가 됐는데 이게 다 어머니 아그리피나 덕분이었어요. 아그리피나는 권력욕이 엄청난 여자였거든요. 자기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황제랑 결혼한 다음에 아들 네로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신기한 건 네로가 처음에는 꽤 괜찮은 황제였다는 거예요. 사형을 줄이고 예술을 밀어주고 세금도 낮추고 노예들한테 권리도 좀 줬어요. 근데 권력이 안정되면서 진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머니랑 싸운 거예요. 네로가 유부녀랑 바람을 피웠는데 아그리피나가 이걸 세게 반대했거든요. 그러자 네로가 엄청난 결정을 내렸어요. 친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미쳐갔어요. 정략 결혼한 아내를 쫓아내고 죽였고 바람 피운 여자도 임신 중에 때려서 죽게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사소한 이유로 처형했는데 한 의원은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죽었다고 합니다. 기원 후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더 멋진 궁전 지으려고 도시를 태웠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요. 근데 불난 다음에 네로가 그 자리에 황금궁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은 건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화내자 네로는 기독교인들한테 불 질렀다고 누명 씌워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결국 원로원이 네로를 공적으로 선포했고 네로는 도망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번째는 나폴리의 페르디난드 1세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 이야기예요. 페란테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는데 35살에 나폴리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중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자기 왕국에는 20년간 평화를 가져다 줬지만 적들한테는 극도로 잔인했거든요. 통치 초기에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페르디난드는 이걸 진압하고 관련자들을 잡았는데 바로 안 죽이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나중에 1480년에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페르디난드가 막아냈는데 전쟁 비용 때문에 세금을 엄청 올려야 했어요. 귀족들이 또 반란을 도모하자 페르디난드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반란 가담자들을 다 용서해주겠다면서 화해 연회를 열었어요. 귀족들이 안심하고 연회장에 모이자 문을 잠그고 전부 체포해서 처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페르디난드는 죽인 귀족들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옷을 입히고 궁전에 전시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히거나 세워뒀는데 이걸 자기 특별 전시실이라고 불렀대요. 앞으로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였던 거죠. 마지막 인물은 티무르입니다. 중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잔혹한 학살자예요. 티무르는 어릴 때 다리랑 손을 다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지만 그게 그의 야망을 못 막았어요. 1370년쯤부터 시작된 정복 전쟁으로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인도 북부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티무르의 군사 능력은 대단했지만 잔혹함도 전설적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게 페르시아 이스파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티무르가 처음 이스파한을 정복했을 때는 도시가 바로 항복해서 비교적 너그럽게 대했어요. 근데 티무르가 다음 전쟁 나간 사이에 일부 주민들이 남아있던 티무르 군대를 습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티무르가 바로 군대 끌고 돌아와서 도시 전체를 학살하라고 명령했어요. 병사들한테 각자 정해진 수만큼 사람 머리를 베어오라고 했는데 못 채우면 그 병사 목이 대신 잘렸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잘린 머리들을 도시 곳곳에 탑처럼 쌓아 올렸어요. 반란에 안 참여한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티무르가 1405년에 죽을 때까지 정복전쟁으로 약 17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5%였습니다. 이 5명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인간성도 더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로처럼 처음엔 괜찮았던 사람도 아무도 못 막는 권력 앞에서 괴물이 됐고, 레오폴드 2세처럼 처음부터 욕심 많은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로는 스스로 죽었고 레오폴드 2세는 편하게 살다가 죽었고 티무르는 영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너무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오기도 하죠. 근데 악이라는 게 항상 뚜렷한 건 아니에요. 티무르는 중앙아시아 일부에서는 아직도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한쪽의 악인이 다른 쪽의 영웅이 되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아무도 견제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